안녕하세요. 친절한 DB의 이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T조선 최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IT조선 차주경 기자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 등장하는가 하면 각종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등 게임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다르게 뜨거운데요. 오늘은 게이밍 주변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게이밍 주변기기는 무엇이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이밍 주변기기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마우스와 키보드 등 입력장치가 있어야겠죠? 게이밍 주변기기의 발전 자체도 이런 입력장치의 발전에서 시작했습니다. 게임에 알맞게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각종 기능을 매크로로 지정할 수 있는 마우스라든지 게임을 즐기기에 알맞게 단축키 그리고 누르는 감을 강화하고 내구성까지 갖춘 키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입력장치에서 게이밍 기기의 발전이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e스포츠, 프로게이머가 대두되면서 게이밍 주변 기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대형, 커브드 모니터는 물론이고 게이밍 의자, 음향기기, 심지어는 게임을 즐기는 데 최적화된 가구까지 출시됐다고 하네요. 네, 정말 다양한 게이밍 주변기기들이 있는데요. 그럼 게이밍 시장 규모는, 게이밍 주변기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그 게이밍 주변기기 시장도 게임 시장의 성장과 맞춰서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존 페리 리서치라는 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2016년 게이밍 주변기기 시장은 2015년 대비 한 30% 정도 성장한 300억 달러 규모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19년까지 매년 그 6% 정도, 평균 6% 정도 성장할 정도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PC 시장이 굉장히 침체라고 알고 있는데 게이밍 주변기기 시장이 성장하는 거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은가 본데요. 그러면 게이밍 주변기기 제품하고 일반 주변기기하고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우선은 내구성 차이가 있겠네요. 독자 여러분들 PC방 가시면은 이제 타자 치는 소리, 게임 즐기는 소리, 그 다음에 삐 하는 욕소리 이외에 가끔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애먹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게임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거든. 나는 분명히 버튼을 눌렀는데 총이 안 쏴져. 나는 분명히 버튼을 눌렀는데 방어가 안 돼. 이래서 죽은 분들이 화풀이로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게이밍 주변 기기를 쓰면 이런 확률을 뭐 0%라고 할 수는 없겠다고 하겠지만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게이밍 주변 기기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포인터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것 외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내구성 자체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번 손에 익은 기기는 오래 써야 돼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기는 오래 써야 되는데 수명이 짧아요. 게이밍 마우스라고 샀는데 몇십만 원짜리가 3개월, 4개월 갑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기능이 다양합니다. 게이밍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 크기가 굉장히 크고 커브드로 설계가 돼서 몰입감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해상도는 뭐 UHD 이런 식으로 선명한 화질까지 표현합니다. 게다가 모니터는 주사율도 굉장히 높아서 화면을 바로바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반응 속도도 빨라서 사용자들이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게이밍 의자나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건 기본이고 게임을 할 때 가장 편한 자세를 다 고려해서 설계를 됐기 때문에 앉아보면 다들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게이밍 그 주변기기 제품들은 이제 튼튼한 내구성과 더불어서 또 게임을 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게이밍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온라인 게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키를 막 동시에 막 순차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뭐 버튼 한 대여섯 개를 순차적으로 누르는 거를 하나의 버튼으로 입력할 수 있는 매크로를 작성해서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게 안 돼서 막 때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죠. 예, 손이 막 꼬이니까 막 순차적으로 복잡한 명령을 막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막 손이 꼬여가지고 막 손이 막 틀어지고 그래서 망쳐가지고 샷건 막 내리치고 막 하는 손가락 탓을 안 하고 기계 탓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매크로를 이제 작성해서 저장을 해놓으면은 아무리 복잡한 한 256키까지 보통 저장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256개를 동시에 입력하는 그런 명령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건데 그렇게 여러 개 그 복잡한 명령어를 한 번의 키로 입력할 수 있는 매크로 기능이 대표적이고요. 또 요즘 이제 오버워치 같은 이제 총싸움 게임들 FPS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이제 그런 포지션이 저격 포지션, 그러니까 뭐 멀리 있는 적들을 정밀하게 조준해서 한 방에 뭐 날리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리고 보통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일 먼저 죽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너무 기본 평소 때는 이제 확확 움직이다가 정밀하게 조절할 때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해상도가 낮아지면서 아주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게이밍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차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주사율을 뭐 2배, 3배 이상 높여가지고 빠르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부분을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것도 실제적으로도 어두운데 뭐 물건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화면 내에서도 어두운 데가 그런 뭐 적이 숨어 있다거나 물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좀 더 밝게 표시해가지고 시인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난데없는 헤드샷을 막아준다는 기능이네요. 그런 거죠. 적들이 숨어 있다가 그 습격하는 걸 막는다는 건 아니면은 진짜 주영주가 딱 어디 딱 중요한 것들이 놓치지 않게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지금 많이 더 갖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게이밍 주변기 제품들은 디자인 좀 화려한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키보드 마우스는 보통 흰색, 검정색 그런 단순한 색들 중심인데 요즘 게이밍 주변기를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원색 계열은 물론 막 휘황찬란하게 RGB LED를 달아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 뭐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이고 또 게이머들은 또 그런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런 게이머들의 개성을 이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시각적인 면이 강한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런 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겠네요. 예, 조금 비싸죠. 보통 일반적인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냥 사무용 그런 제품들은 그냥 10,000원이면 그냥 키보드 마우스 세트로 그냥 하나 통째로 사는데 보통 이제 게이밍 주변기 제품들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PC 환경에서 익숙한 도구인 뭐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외에 가구, 의자까지 굉장히 게이밍 주변기가 확대됐는데요. 두 분께서는 앞으로 또 어떠한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보시나요? 저는 가상현실 기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최근 VR 게임이 유행인데 VR뿐 아니라 MR,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융합현실이 저는 게이밍 주변기기의 일대 변혁을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믹스드 리얼리티, 융합현실을 사용하면 모니터 안이 아니라 제가 있는 방 안, 게이머가 있는 방 안이나 실제 하는 공간 자체가 게임의 무대가 돼요. 실제로 모 제조사의 빔 프로젝터에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로 화면을 투사하면 그 투사된 화면에 사용자가 직접 개입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누르면 반응을 한다든지 ip사귀를 이렇게 움직이면 ip사귀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융합현실 기술이 게임의 범위를 더 넓힐 텐데요. 그렇게 되면 가상현실을 포함한 융합현실 기기가 게이밍 기기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죠. 뭔가 좀 이제 기존하는 평면 화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입체적인 그런 경험을 볼 때 확실히 가상현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4D 영화가 많이 가보셨죠? 바람 나오고 물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영화관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4D 영화관처럼 좀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좀 게임 속에서 뭐 어디 좀 빠르게 이동하면 바람이 휙휙 불어오고 어디 꽃밭이라든가 숲 같은 데가 있으면은 풀네온 나무 네온이 나오고 또 어디 뭐 적한테 뭐 공격을 받았다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부르르 진동이 떨려서 그런 체감적인 느낌 주는 그런 체감형 장비들이 이제 그런 미래의 게이밍 주변 기기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현실도 어떻게 보면 그 일정 중에 하나인데 가상현실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헤드셋까지 포함해서 음향적. 근데 이제 그런 좀 체감형,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주변 기기가 나와서 좀 더 게임의 사실감과 현실감도 더해주고 몰입감 높여주는 그런 장치들이 미래 게이밍 주변기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만화인가 애니메이션에 나오지 않았나요? 게이밍 주변 기기인데 게임의 캐릭터가 얻어맞으면 자기도 똑같이 얻어맞는 거죠. 예, 그런 거 있었죠. 뭐 설마 총을 맞으면 진짜 총을 맞진 않겠지만 비비탄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볼만 하잖아요. 그러죠. 뭐 서바이벌 게임에서 진짜 비비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총알 날라오면 맞는 느낌을 나도록 그 비비탄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농담을 한 얘기인데 농담이 되지 않고 실제로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은 뭐죠? 아 글쎄요. 뭐 그거 누가 살려고 할까요? 실수하면 얻어맞는 건데? 현실이 어떻게 보면 의외로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독특한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어요. 네, 아마 좀 이제 매니악한 사람들 중심으로 좀 그런 주변기들이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네. 네, 저는 뭐 게임을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두 분께서 얘기하신 그 미래의 게이밍 주변기기가 나오면 저도 한번 즐겨보고 싶네요. 저는 즐기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좀 많이 즐겨볼 것 같아요. 좀 그런 거에 좀 새로운 기기 뭐 그런 것들 한번 그래도 뭐 몸으로 한번 체험해봐야지 좀 어느 정도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네. 뭐 잘하건 말건 둘째치고 말이죠. 네, 두 분께서 얘기한 미래의 게이밍 주변 기기가 곧 머지않은 현실 앞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